안녕하세요. 익산의 우린가전센터입니다. 이번 시간에 보여드리는 것은 만도 유니아 에어컨입니다. 만도 유니아 에어컨 6평짜리고요. 05년식입니다. RA-069GB라는 모델인데, 가만히 진짜 보니까 그냥 기판만 하나 덜렁 와 있어요. 가만히 서 보니까 지금 업자분인 것 같기도 하고 일반 소비자분 같기도 한데, 업자분 같으면 이렇게 기판만 하나 덜렁 보낼 리가 없을 것 같고요. 암만 해도 소비자 원룸 하시는 분이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되면 여기 가만히 보니까 여기 부속이 아예 뚜껑이 늘어가서 남바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남바가 없어져 가지고 이 남바가 있으면 좀 수월할 텐데 남바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해봤던 입장으로서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어때가 이렇게 설계를 한다면 여기에 대한 부속을 과연 무엇을 넣을 것인가, 그렇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LNK를 넣을 것인가, TOP를 넣을 것인가, TNY를 넣을 것인가, 그렇게 그 세 가지로 크게 나눠집니다. 그 PWM 종류들이 옛날에는 뭐 브릿지를 해서 2차 방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요즘에는 PW 방식을 쓰다 보니 90년 이후로 PWM 방식을 써서 트랜스를 일단 적게 만들고 일단 주파수를 높여서 다시 여기에서 다시 정전압을 만들어서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이치로 바뀌다 보니까 여기에 PWM을 지금 써서 썼을 때 대체적으로 PWM이 LNK, TOP, TNY 그런 정도들이 대체적으로 여기 1차 측에 많이 구성돼서 쓰고, 실질적으로 간편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도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썼던 일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PWM이 굉장히 민감성이 좀 있어요. 두는 경우도 있지만 민감성이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 여기에 피드백에서 문제가 나면 이게 널러가 버려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시소가 무너지면 주파수를 굉장히 높이 올립니다, 이걸. 듀트 사이클을 넓게 만들어요. 좁게 만들면은 일을 좀 부족하게 하고, 넓게 주파수를 넓게 이제 오실로스코프 같은 경우로 넓게 잡았을 때에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견디질 못하고 폭발해버리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폭발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할 때 많은 프로파일링과 이런 것을 경험이라던가 아니면 기존에 여기에 있던 것들을 좀 알고 있는 스펙이 있다든가 하는데, 이렇게 오래되고 단정된 기판에는 스펙이 거의 갖고 있는 프로파일링이 좀 없는 경우가 사실 저도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도를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를 한번 해보는 방향으로 하고요. 회로상으로는 지금 현재 펜모다가 여기에 있고, EMI 필터, 그 다음에 시르기 전원을 공급해주는 릴레이는 상당히 큼지막하게 역시 만도답게 좀 굵직한 거 써서 좋고요. 여기에는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는 마이콤 DP형인데, 사실적으로 이거 고장 나면 이걸 뽑아내서 다시 소켓으로 끼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렇게 고장나지는 없고, 이 마이콘만을 또 제공을 또 안 합니다. 사실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고 그냥 땜질을 해버려야 잡고장이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해져 가지고 시간이 지난다면 여기 자체에서 소켓에서 처음에 시도는 좋았는데 결국은 나중에 잡고장이 많습니다, 이거. 그래서 원래는 그냥 이렇게 바로 심어져 있는 놈이 좋은데, 일단은 뭐 지금 시기적으로 그렇게 뭐 크게 문제 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브 아이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디오부, 그 다음에 2차 측으로 해서 SMPS.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는 무엇이냐? 대부분이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이게 브릿지 다이오냐 뭐냐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은 브릿지 다이오가 아니라 포토 커플러라는 것인데, 브릿지 다이오드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콩알만 하죠. 콩알만 2A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요거 하나가 트라이기입니다. 요걸로 인해서 모터 속도 조절을 하는 게 그럼 돼 있죠. 여기에서 펄스를 내보내면 이쪽으로 이게 슈트가 나도 이 포토코플을 건너가지를 못한 게 그런 강을 하나 만들어 놔서 여기는 고장이 안 나게끔 그렇게 설계를 했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포토커플러 전단에 이게 데이터 IC예요. 데이터 TR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일반 TR이 아니라 데이터 TR이에요. 여기에서 다시 버퍼, 데이터 TR은 그 버퍼 형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버퍼, 여기를 침범을 하더라도 여기 마이크로모고 간섭을 하지 않게 버퍼 데이터 TR을 여기다 박아서 심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자체에 1차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 2차단을 만들어서 마이크홈을 보호를 하는 그런 기법을 썼습니다. 누구나가 그렇게 쓰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설계를 할 때는 저는 데이터 TR을 안 써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데이터 TR이 나오질 않습니다. 여기에 그냥 다이오드 하나만 걸어주고 그 다음에 안 그러면 TR을 하나 걸어도 돼요. TR을 하나 걸어서 전압을 정확하게 안정화를 시키면은 이게 플러스 라인 쪽에다가 저항을 하나 걸고 마이너스 쪽에다가 저항을 하나 걸고 해서 그 전압을 중심 전압을 잡아서 여기에 딱 들어가게끔 하면은 크게 문제가 없이 작동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저런 것을 다 삭제를 해서 데이터 TR을 이렇게 하나 심는 경우도 있는데 간편해서 좋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지금 현재 이게 LNK냐 TNI냐 TOP냐를 순서를 잡기 위해서 저는 딱 보는 즉시 이건 무엇이다라고 대충 감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뒷면을 보고 구성도를 보고 앞면을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번쩍하고 지나가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거 수리 불가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수리가 안 돼 그런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냥 번쩍하고 한번 지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맞을 것인가 안 맞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서 한번 집어넣어서 여기에 보통 12V 걸리면 되는 겁니다. 2차 측에 보통 12V 정도 걸면 되죠.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지금 릴레이가 12V입니다. 그러면 이게 12.5 정도 11.5에서 12.5 정도만 걸려주면은 여기 이 기판 자체는 수리가 되는 거예요. 수리가 되고, 만약에 이게 수리가 안 되라고 하면 이것을 다른 우유를 써서 다시 이렇게 피타블램을 구동을 해서 그렇게 해서 개조 변경을 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더 좀 무식하게 생각을 해서 따로 아답터를 만들어서 12V 약 2A 정도 들어가게 만들어 주면은 요것이 또 구동이 되고도 합니다. 근데 뭐든지 원래 자리에 원래 기판에 원래 형태를 복원해 주는 것이 진정한 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현재의 이 널널한 상태를 뭔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요거를 완벽하게 작동할 수 있게 한번 수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옛날에 저희가 했을 때는 요런 거 하나를 고심을 해서 일주일 열흘도 걸렸어요. 그때는 이제 기술이 없을 때에 도대체 이렇게 날아가면 무엇이었을까 궁금증에 끝까지 파고 이 비슷한 기판을 찾아서 나중에 비교를 하고 그렇게 해서 밤잠 안 자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경우는 좀 지나서 요걸 보면은 요것을 해서 그냥 설계하는 마음으로 이걸 바라보면은 답은 빨리 나와요. 근데 이걸 고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고치는 마음 입장에서를 수리를 한다면 거의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어느 정도 자기가 누적되어 있는 축적되어 있는 그 기술과 책을 많이 보면 기초 원천 기술이 돼 있으면은 이런 거 정도는 쉽게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쉽게 집중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것이 대략 무엇이 되겠다라는 걸 추측이 됩니다. 일단 수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도 이냐 에어컨 벽걸이형이고요. 05년식 RA-069G-B번. 이게 풍량이 좀 세죠. 6평짜리인데 좀 뽀대도 조금 큽니다. 일단 수리 들어가겠습니다. 수리를 일단 들어가려고 해보니까 참 그때 당시에도 여기 자체에 왜 이렇게 깨끗한가 분석을 좀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여기에 방수 처리가 돼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참 깨끗하니 진짜 지금처럼 바로 만드는 것처럼 반짝반짝하니 참 기판 이쁘네요. 붕어 낚시 하시는 분들이 붕어 한 마리 딱 잡으면 참 붕어가 이쁘냐 굉장히 이쁘다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사실상 뭐 이렇게 이렇게 그냥 무작정 잡는 사람들은 이쁜지 어쩐지 그런 거 상관이 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수리를 하다 보면 이 기판의 구성도, 배치도, 그 다음에 형태를 봤을 때 참 예술적인 부분이 여기에도 그렇게 보입니다. 제 눈에는. 다른 사람들은 뭐, 아이고, 전자기판 저거 하나 갖고 뭐 하겠냐 하는데, 저는 이게 기판을 볼 때마다 참 예술적인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저만 느끼는, 저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이 만드는 걸 보면 참 설계를 잘했구나. 그런 생각들도 참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일단 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른 부속도 나갔지만은 1차적으로 이렇게 생긴 게 그냥 뻥 터졌네요. 이렇게 완벽하게 폭발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날라가 버렸죠. 예, 완전히 날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죠. 완전히 뚜껑이 기가 막히게 딱 잘라서 날아가 버렸어요. 일단은 요거의 연구를 꼴도록의 연구를 해서 여기에 삽입을 해서 정상 동작 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뭐 요거 나갔으면 뻔하지 않겠습니까? 또 나갔죠. 이게 그냥 혼자 죽기는 아까웠죠. 그러니까 뭘 물고 죽어야죠. 그래서 아마 야는 이렇게 나갈 때는 물고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점검을 해본 결과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이 데콘도 너무 조금 용량이 좀 작아요. 작으니까 용량을 조금 더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설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요거를 한번 넣어줘 보려고 합니다. 저는 여기는 4.7을 썼지만 저는 6.8 정도는 써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타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좀 꿀렁꿀렁 할 때 4.7은 좀 너무 약합니다. 약해서 6.8 정도. 그렇다고 해서 이걸 10 정도를 넘게 쓰면 좋냐? 그건 결국 좋은 게 아니에요. 또 그것도 뭐든지 너무 많이
뭐 한없이 늘리면 뭐 좋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한없이 늘린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원래 처음에 여기에는 4.7 정도도 처음엔 이 부품 자체가 충분하게 성능 발휘를 할 때는 4.7로도 충분합니다. 4.7도 충분한데 다 요런 게 시간이 지남으로써 조금씩의 내부 저항값이라든가 성능이 좀 저하가 됐어요.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 10년이 넘는 기판을 내 4.7을 쓴다라는 것은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는 6.8, 어차피 이쪽이 무너졌기 때문에 6.8을 쓰려고 작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 뭐 간단한 실리콘 소자 그런 것들 나간 것들은 간단하니까 뭐 그대로 진행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리가 잘 됐습니다. 교체는 잘 됐고요. 이제는 한번 작동을 한번 시켜가지고 12V가 나오는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리를 다 마쳤고요. 이제 전기를 넣어보려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소리가 딩동댕이라든가 뭐 삐리릭이라든가 아니면 삑소리라든가 나면은 이것은 수리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마이크홈이 구동을 정확하게 했다, 그렇게 예상하시면 되는 거고요. 일단 전기 한번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딩동댕 소리가 나네요. 이건 수리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지금 현재 전압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수리가 됐는가는 안 됐는가는 전압을 또 찍어 봐야 됩니다. 찍어 봤을 때 대체적으로 11.6V에서 12V 정도 찍히면은 수리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면 릴레이가 작동을 하기에 충분한 전압이고 마이크홈 전압은 그보다는 더 낮은 5V 개념을 쓰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문을 열어주는 모터와 릴레이 작동 쓰는 그런 개념에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전압을 1차 측을 한번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측은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전압이 현재 312V 정도, 325 정도, 321 정도 걸리네요. 이 321 정도 데콘 전압이 이렇게 걸리고요. 여기서도 데콘 전압이 이렇게 걸립니다. 그러면 2차 측을 넘어와서 여기에 12V, 11.6V에서 12V 걸리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여기에 전압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코팅이 돼 갖고 잘 안 찍히는데 11.8 정도, 11.82 정도 찍으면은 거의 12V 충분히 잘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출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마이콤은 이 전압을 씁니다. 이 전압은 5V 나오면 딱 맞아요. 5V 나오죠. 이렇게 해서 일단 수리가 됐다고 하는 것을 짐작을 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서 스코프로 과연 니플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도 한번 꼭 필요성 있게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지금 현재 1차단 쪽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하기도 하고
방심하는 순간은 작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12V 라인을 한번 찍어 볼게요. 자, 12V 출렁거리는 파형 없이 깔끔하게 여기에 자 이제 봐보세요. 12V 정도 12.1V 정도 걸리고 파형 역시 횡일선이죠. 자, 그 다음에 마이콤 전압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콤 전압 깔끔하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5V 5.16 12 그렇게 찍히네요.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은 일단은 이 전압이 깔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니플 검사 뭐 그런 검사들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이 이런 니플 검사를 꼭 시행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깔끔하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수리가 마무리가 됐고요. 이번 경우에 그렇게 해서 수리가 잘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만도 유니아 에어컨 포커스가 참 이게 잘 맞았다 안 맞았다 참 그러네요. 이번 같은 경우에 RNA 다시 069 G2번 수리를 완벽하게 실전 수리기를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림 가전 센터에서 만도 유니아 벽걸이 에어컨 메인보드 수리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